안녕하세요. 언더케이닷컴의 F7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S5 액티브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S4 액티브부터 액티브 시리즈가 시작을 했죠. 기존의 갤럭시 S4에다가 IP67 방수 방진을 추가를 해서 액티브가 들어갔는데 이번엔 갤럭시 S5부터 방수 방진이 들어가 있죠. 그 액티브와의 차별점은 뭐냐라고 하면 일단 처음으로 보이는 건 디자인이죠. 디자인의 차이가 있고 완전 러기드한 디자인에 중요한 거는 이게 보이는 게 끝이 아니라 밀스펙 만족까지 하기 때문에 훨씬 야외 활동이나 뭐 사실 그냥 야외 활동 같은 게 없다고 쳐도 일상적으로 쓸 때도 떨어뜨렸다든지 할 때 훨씬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거죠. 일단 디자인은 전면은 이렇고 뒷면에는 이런 카모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회색이랑 자주색이랑 이 카모 그린 패턴 카모 그린이랑 색깔이 3개가 있어요. 오늘은 카모 그린으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의리로 저도 전투복을 입고 왔어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전면에는 리시버가 있고요. 리시버 삼성 로고, 2메가픽셀 전면 카메라, 각종 센서들 그리고 여기 LED가 있고요. 5.1인치 FHD 해상도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멀티태스킹 키, 홈키, 백키. 이 키 같은 경우에는 물리키로 바뀌기도 했지만은 멀티태스킹 키랑 홈키가 요 이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지문인식 센서가 빠졌어요. 갤럭시 S5 시리즈 중에는 유일하게 얘만 빠져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는 전원키가 있고요. 이 빗살무늬 정말 완연한 러기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창고에서 방금 불출받아온 듯한 이런 외양. 위에 쪽에 3.5파 이어폰 잭이 있고요. 여기 적외선 포트 리모컨으로 쓰실 수 있고 왼쪽에는 요 추가적으로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활동 버튼이라고 하는데 액티브 버튼이라고 하는데 요거에는 바로 가기로 앱을 2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 셔터키로 쓸 수가 있어요. 밑에 볼륨키 쭉 내려가서 아래쪽에는 마이크로 USB 포트가 있어요. 여기 방수 실링이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요즘은 요 캡이 안 달리고도 방수가 되게 할 수는 있는 모양인데 조금 방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캡을 달아놓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은 이 실링이 자주 열어 닫았다 하면 이게 닳아가지고 방수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대부분은 소니 엑스페리아 Z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도킹 캡을 만들어가지고 무선 자석 도킹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무선 충전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S4 액티브부터 시작해서 무선 충전 키트를 안 내놓는 걸 보니까 삼성은 이 방면에서는 그냥 별로 생각이 없고 자주 와서 AS 받으세요 라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무슨 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뒤쪽에 16메가픽셀 카메라, 여기 그 심장 박동수 센서랑 LED 플래시까지 잘 있고요. AT&T 로고, 갤럭시 S5 액티브 로고, 스피커 그릴 정도가 있겠네요. 뒤쪽에 이렇게 뭔가 나사로 쪼야 될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장식 이외의 아무런 기능도 없어요. 배터리 커버를 열면 안쪽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마이크로 유심 카드 슬롯이 있고요. 여기 방수 실링이 지나가는 통로 2800mAh의 교체형 배터리가 있습니다. 맞죠? 2800mAh. 그리고 배터리 커버에는 방수 실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만 물이 안 들어가게 꼭꼭 잘 닫아주시면 됩니다. 방수라는 거 믿고 요거 한 군데 안 잠갔다가 안쪽으로 물 들어가도 삼성은 책임이 없죠. 저도 책임이 없고 꼭꼭 잘 눌러주도록 합시다. 항상 이게 무서워. 방수포는 물에 담그면서도 이거 제대로 안 닫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자, 사이즈 비교를 잠깐 해보면은 다른 방수 들어간 거 제가 쓰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물리적인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물리적인 크기가 거의 똑같은데 불구하고 얘는 밀스펙이 들어가고 5.1인치로 화면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면이 크기 때문에 베젤이 넓을 수밖에 방수 방지이기 때문에 베젤이 넓을 수밖에 없다는 건 그냥 비겁한 변명이 아닐까 싶어요. 똑같은 사이즈인데도 화면도 크고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잘 나오고 있는 엑스페리아란다. LG G3랑 비교를 하면 대략 이 정도 느낌. 그리고 본가 갤럭시 S5랑 비교를 하면 이런 느낌. 사실은 뒤쪽이 제일 특색이 크죠. 전면은 아무래도 다 화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별화를 크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뒤쪽에서 느낌이 확 갈리죠.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기계 본체로 가서 한번 켜봅시다. 켜보면 락 스크린이 있고요. 내부 UI 자체는 별로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터치 위주 UI는 맨날 보던 거죠. 왼쪽으로 넘기면 매거진 UI 나오고요. 매거진 나오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뭐 그냥 삼성 런처고 뭐 앱들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뭐 맨날 보던 거잖아요. 뭐 UX에서도 뭐 이런 바 나오는 거 맨날 보던 거죠. 이것들은 별로 특별할 게 없는데 특별한 기능들이 몇 개가 있기는 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왼쪽에 활동 버튼, 이거 활동 버튼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르면 활동 존, 액티브 존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압이랑 나침반이 나오고 선전등 스톱워치가 있는데 이게 뭐가 특별하나 싶겠지만 일단 기압 같은 거 측정은 꽤 유용한 것 같아요. 기존에도 기압계 들어간 센서 들어간 거는 몇 개 있었던 것 같지만 그리고 손전등 기능인데 보통 손전등 기능이 어차피 폰에 다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 뒤에 LED로 켜지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엄청 밝아요. 다른 거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밝아가지고 꽤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깜빡깜빡거리는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고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이걸 화면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화면으로 바꿔가지고 화면을 플래시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신없어.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셔터키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눌러서 카메라 셔터키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UI적으로 특별할 거는 뭐 그거 이외에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SLS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계속 들어가 있던 거니까 이제 기어 PC랑 연동 같은 것도 그동안 되던 거죠. 딱히 이게 액티브여가지고 SLS 특화 기능이 있다거나 하진 않아요. 뭐 스트레스 측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거 이외에 나머지 기능들을 보면은 잠깐 노바런처로 갈게요. 잠깐 노바런처로 가서 성능 자체는 CPUG로 보면은 스냅드래곤 801이 들어가 있고요. 쿼드코어에 램은 2기가 그리고 FHD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별로 특별할 건 없어요. 우리 다들 맨날 보던 거잖아요. 내장 스토리지 16기가고 외장 메모리 카드로 확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요즘 다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에지가 나면 똑같은 칩셋을 쓰면 비슷한 점수가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36,000점이 나왔어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뭐 딱히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냥 갤럭시 S5가 워낙 훌륭한 폰이었으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든지 그냥 일반적인 모바일 페이지는 당연한 거고 그냥 풀 브라우징을 해도 전혀 버벅임 없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PC 버전으로 들어가도 잘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로딩도 빠르고 화면도 좋고요. 다만 화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갤럭시 S5랑 패널이 똑같은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약간은 좀 한지연성 비슷한 게 조금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계별의 편차일 수도 있고 제 것만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화면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 화면이죠. 삼성이 갤럭시 S5부터 아몰레드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뭐 이제 화면 가지고 뭐 펜타일이 거슬리느니 하는 일은 사실 뭐 그런 얘기는 잘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소리도 이게 그동안 소니 폰들이 밑에 스피커 소리도 별로였고 음질도 별로였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방수여가지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방수 되고도 소리 그냥 멀쩡하게 잘 좋더라고요. 그냥 소니가 잘 못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이어폰으로 넣었을 때도 굉장히 소리는 좋은 편이에요. 삼성 갤럭시 S5부터 소리가 확 좋아졌어요. 단단한 소리를 잡으면서 꽤 좋아졌어요.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약간 좀 뜨거워진 것 같으니까 잠깐 수영장을 입수를 한번 해볼까요? 계속 기계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거 어차피 물리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좀 강인한 모습을 보이라고 있는 폰인데 그냥 계속 기계 얘기만 하면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셔터 버튼 같은 경우에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 들어가서 잠깐 카메라에 들어가서 물 안에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이걸로 사진을 뿅뿅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리키가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터치스크린 동작은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물리키가 있기 때문에 전화가 왔다든지 할 때 전화를 이걸로 받는다든지 하는 때 물리키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도 써보고 뒤에도 써보고 우리 는 김에 소니 것도 넣을까? 소니 것도 넣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방수 테스트 뭐 방수 사실 테스트라고 할 것도 없어요. 뭐 이 정도 버티는 거는 다들 잘 되는 거니까 이 정도 해서 자 시원하게 식히고 다시 다음 얘기로 갑시다. 잠깐 치워놓고 우리 수영장은 물에 잠깐 담궜는데 이렇게 난리 법석이 나요. 자 해놓고 얘기를 마저 마치자면 그래서 갤럭시 S5랑 비슷한데 살짝 요상하게 배터리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갤럭시 S5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갔는데 화면 켜주면 5시간, 6시간이 가도 20%, 30%가 남아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정도? 한 5시간 정도. 갤럭시 S5보다 한 15% 정도는 배터리 수명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안에는 같은 게 들어가 있을 텐데 여하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거 이외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나와요. 근데 야간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훌륭한 성능을 보이지는 않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손떨림 방지가 광학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쉬운 면이에요. 대신에 야외 특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제가 쓰면서 놀란 거는 자동 밝기로 해놨을 때 이게 직사광선으로 나가면 단순히 화면이 밝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요렇게 가다가 직사광선이다. 좀 세다. 그러니까 여기 CPU-Z의 센서로 보면은 어디 갔지? 럭스가 대략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어느 순간 확 밝아지면서 화면을 색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야외에서 읽기를 엄청나게 쉽게 해요. 이게 채도 이런 식으로 화면의 가독성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면모를 보여요. 밖에서 이게 직사광선 안에서 아몰레드가 워낙 잘 안 보이니까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또 치우면은 또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오고요. 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쓸만해요. 디스플레이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야외에서 쓰기에 완벽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여하튼 갤럭시 S4 액티브에 이어서 갤럭시 S5 액티브는 자기 색깔을 완전히 가진 멋진 휴대폰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런 오그라드는 형용사 안 쓰려고 그랬는데 정말 색깔이 확실하고 성능도 확실하고, 그러니까 보통 색깔이 확실하면 그만큼 기본기가 좀 딸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갤럭시 S5 기반이니까 믿고 쓰는 갤럭시 S5잖아요. 거기다 디자인까지 이렇게 바꾸고 밀스펙 만족하고 방수 방진 여전히 다 되고, 이게 방수 방진 레벨이 IP67에서 68로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사소한 바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용도에서 쓰기에 이 정도면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차 밑에 뭉개고 깔고 뭉개고 뭐 부셔보고 망치질도 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관계로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보여드리고 싶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갤럭시 S5 액티브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하기 버튼, 저희 채널이랑 언더케이지 뷰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까지 모두 있는 거 섭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끝!